한동희 과장입니다. 저는 여기 본원에서 8년 동안 고3 입시도를 계속 해왔고요. 네, 최대한 많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분석인데 요 전에 제가 잠시 궁금한 게 혹시 지금 현재 입시 제도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걸 난 알고 있다. 혹시 잠깐만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니면 반대로 물어볼까요? 정말 난 잘 모르겠다. 너무 복잡하다. 네, 거의 대부분 모르신다 생각하고 할게요. 분석하기 전에 지금 이 시기 때가 정말 중요하죠. 이제는 선택의 시간이 왔어요. 이제 기말고사만 끝나면 2년이 끝난 거잖아요.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학종을 가야 되나, 교과를 가야 되나, 수능을 해야 돼, 논술을 해야 돼. 이제는 큰 줄기를 잡을 때가 왔죠. 그래서 각 전형별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전형에 유리한지, 지금 내 아이의 상황이 어떠니까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자라고 하는 것만 간략하게 한번 찍어드리고 분석을 할게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내신 성적이죠.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까지 성적이 거의 4학년 1학기 때까지 성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4학년 1학기 성적은 일단 3학년 1학기는 과목 수 자체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조금 보는 학교는 3과목이고요. 많이 보는 학교는 이제 일부 언어 같은 거, 짜투리 과목 한 과목 정도 더 들어와서 3-4과목 정도예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 때 다 1을 찍어도 생각보다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 성적이 대강 4학년 1학기 때 성적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더더욱더 이렇게 2학년 때까지 3등급 받는 애가 갑자기 3학년 올라와서 1등급 받을 확률은 극히 적죠. 이미 고인물들은 만들어져 있고요. 2년 동안 등급을 잘 받는 애들을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의 성적이 대강 우리 아이 성적이랑 비슷하겠구나. 일단 내신 성적을 먼저 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우리 아이가 1.5 안으로 들어오네. 그러면 이제 성대가 보이면, 그러니까 이게 성대가 보인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교과 성적을 먼저 확인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교과 전형이 기준이에요. 기준. 수시의 기준. 그럼 자세하게 왜 그런 건지는 자세하게 뒤에서 얘기할게요. 자, 1.5다. 그러면 성대 정도. 일부러 제가 수원 지역에 있는 학교들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 비슷한 수준의 학교들은 여기다 껴 넣어서 생각하시면 되고, 각자 돌아가셔서 찾아보시면 돼요. 1.5 안으로 들어온다. 성대급 정도의 학교. 그리고 한 1.8 정도 되네. 그럼 이제 경희대. 그리고 한 2.3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 아주대고요. 3.0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 경기대고요. 3.5 안으로 들어온다. 그럼 수원대고요. 4.0 안으로 들어온다. 협성대. 일부러 수원에 있는 지역 학교를 쓴 겁니다. 이 밑에다? 그러면 이제 내려가야죠. 충청도로 내려가야 되고,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5점대다 하면 이제 남해 바다가 보이는 곳에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어떨지 모르겠네요.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지. 대부분 이제 2, 3등급 때 제일 많이 몰려있긴 한데, 대충 감이 잡히셨죠? 이제 기말고사 보고 나면 성적표가 나올 거잖아요. 그거 확인하시면 돼요. 야, 일단 너는 지금 성적은 이 정도구나. 교과 기준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인할 게, 그래, 너는 교과 알겠다. 네 성적은 알겠다. 생기부는 너는 어때? 근데 이제 이 생기부가 어떠냐 확인하는 건 어렵죠. 왜냐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원에 도움을 받으시던, 아니면 학교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하시던, 우리 아이의 생기부가 어떤지 한번 봐주세요. 아니면 정말 수십만 원을 들여서 컨설팅 업체에 가서 봐주셔도 상관없고, 생기부를 확인을 해서, 내신 성적 기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 우리 아이 생기부가 되게 좋대. 주위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이렇게 컨설팅 받아보고 상담을 받아보니까 생기부 내용이 되게 좋은 편이래. 그런 학생들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교과에서 세웠던 기준보다 높은 학교들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근데 뭐 평범해, 별거 없어, 그냥 뭐 되게 평이한 성기부인 것 같아 라는 평을 들은다면 이젠 선택을 좀 해야죠. 그죠? 내 지금 내신 성적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이 정도인데 여기도 만족해 하면 이제 그 비슷한 학교들의 교과들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나는 이 학교 도저히 마음에 안 들어서 못 다니겠다 싶으면 이제 정시 준비해볼까? 이렇게 되든지, 아니면 난 수학만 잘하는데 뭐 논술로 가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내신 성적을 확인하셔야 돼요. 수시 기준으로 기준을 세워야죠. 그래서 생기부를 보고 너는 생기부 내용이 좋으니까 조금 더 높은 학교들을 써보자. 너는 생기부는 진짜로 아니야. 교과를 늘릴까? 정시를 할까? 대충 이해가 되셨죠? 네.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제 2학년 2학기가 끝나면 바로. 근데 제 경험상 한 80%는 본인 성적으로 가는 학교들을 마음에 안 들어 합니다. 네. 특히나 2학년 2학기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2점대 나오는 애들 많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렇게 보면 이 정도 나오는 애들 많지 않아요. 전교에 1점 안으로 들어온 애들은 뭐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10명 안쪽으로 보시면 되고 전교. 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애들은 2, 3점대고요. 그러니까 너한테 너 3점 경기대 때 그런 학교 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닌데 대부분 80%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과에서 뭔가 끝낸다? 많지 않습니다. 대충 공감하실 것 같은데 많지 않아요. 2025학년도입니다. 6학년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고 수능 성적표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요. 성적만의 교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뭐 저희가 작성한 건 아니고 성적 홈페이지에서 갖고 온 자료입니다. 보시면 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5 안쪽으로 들어오는 과들이 되게 많죠. 네, 교과 전형은 그렇습니다. 성대가 한번 참고해서 보시라고. 이 정도 등급 애들이 50% 컷 들어왔구나, 70% 컷 들어왔구나. 보통 성대 정도면 50% 컷하고 70% 컷은 비슷해요. 근데 요거 차이가 있다. 근데 요 과는 약간 다른 변수가 좀 있었던 과인데 지금 뭐 거기까지 제가 드릴 시간은 없는 것 같고, 그 정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 그리고 경희대 교과예요. 경희대는 상당히 상세하게 데이터를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쭉 보시면 자율전공 인문계열이 그죠? 과마다 차이는 있지만 뭐 한 1.8 이상 정도 돼야지만, 그리고 지금 부천 아이들 성적 분포까지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교과 전형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몰려 있죠, 그죠? 변수가 없습니다. 거의. 교과 전형은 거의 변수가 없고 그냥 내신 성적 좋으면 그냥 가는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따 더 자세하게 교과 전형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한 1.8, 1점대 후반 정도 되는 애들이 대부분 합격한다. 물론 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이건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합격, 불합격 하는 애들도 비교적 균일하게 모여 있습니다. 변수는 당연히 많이 없습니다. 얘는 경희대 이제 학종입니다. 학종. 경희대 학종 이제 붙은 애들 등급대를 보면 좀 낮아졌죠. 교과보다는 조금 낮아져요. 근데 지금 보시면 성적별로 분포가 그죠? 앞쪽에 막 몰려있고 뒤쪽에 또 좀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학종이니까. 왜 그럴까요? 특목자사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특목자사 애들은 아무래도 일반고 애들보다 당연히 내신 등급은 떨어질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이런 걸 잘 모르시고 야 너 학종 야 여기 보니까 야 너 여기 3.8 프랑스어학과 가는 거 어때? 막 이러면서 막 3.8 뭐 갈만한데? 네, 아니라는 겁니다. 3.8이 나온 이유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는 이제 뭐 당연히 뭐 외국 애들이 많이 지원했을 가능성이 크죠. 프랑스어. 그러다 보니까 평균 등급 컷이 낮아지는데 그렇게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학종은 그렇습니다. 교과는 안 써요. 왜냐하면 교과는 이제 특목자사 애들이 일반고 애들하고 비교가 안 된다는 걸 본인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특목자사에서도 1등급 받는 애들이 있겠지만 1등급 받는 애들은 경희대 안 쓰죠. 경희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경희대급의 학교에서는 이게 다른 급의 학교들에서 좀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되게 합격하는 분포도 되게 고르게 퍼져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 학종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판단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전형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고3 때 이게 상담을 하시다 보면 학교 선생님들이 다 기준으로 내세우시는 게 그냥 이 성적만 가지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물론 뭐 유시를 되게 오래 하신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정보를 다 주고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뭐 고3 담임을 하신지 뭐 축제 선생님이든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작년 입결 등급 컷을 보고 네가 이 정도니까 여기 갈 수 있어? 근데 이런 자료들의 보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죠? 그냥 평균 등급이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3점대 중반인데 너 3점대니까 써보자?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경희대는 상당히 상세하게 지금 등급별로 붙는 학불 분포를 다 공시를 해놔서 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아주 됩니다. 지금 수원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 입결 보고 계신 거예요. 수시. 아주대 교과는 보시다시피 학교들마다 한 2점대 한 중반 이상 들어와야 되죠. 물론 과마다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대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 애가 그죠? 생각보다 적죠? 이 얘기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주대는 한 2점대 중반 이상 돼야지 쓸 수 있는 학교구나. 이번에 학종입니다. 학종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역시 등급은 좀 내려갔습니다. 학종은 이제 성적으로 가는 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생기부 내용으로 가는 전형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학종 전형은 절대 등급으로 판단하지 마셔라. 우리 아이의 생기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경기대입니다. 여기는 지금 어느 학교 쪽에 관심이 많으실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쭉 다 준비한 건데 경기대는 평균 한 3점대 중반 정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물론 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대 교과 역시 경기대랑 마찬가지로 등급별로 합격되는 애들의 분포도 대충 보실 수 있어요. 학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3점 중반에서 여기 때가 제일 많죠.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교과 전형이 대학 가기 제일 편한 전형이에요. 그죠? 왜냐면 앞으로 준비할 게 적고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걸로 그냥 원서 써서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변수도 적고. 경기대 학종이에요. 별반 차이 없죠. 경기권에 있는 학교들은 솔직히 뭐 교과냐 학종이냐 솔직히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대 밑으로 내려가면 다 교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충청권에 있는 학교들은 다 교과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대가 이제 거의 인서울급에 준하는 경기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뭐 솔직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솔직히 우리 아이가 경기대 밑으로 간다고 하면 때려쳐 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경기대도 만만치 않은 학교예요. 이제 오늘 얘기 들으시고 집에 가서 성적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 아이의 성적. 딱 경기대다. 많으실 거예요. 더 낮췄습니다. 수원대입니다. 수원대. 수원대도 뭐 경기대 바로 밑에 있는 학교인데 성적대 중후반 정도 되죠. 그러니까 뭐 아무튼 다른 급대는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개를 보여드렸는데 우리 아이는 교과가 좋은 것 같은데 교과 동의해라. 그러니까 주로 교과 전형을 선택을 하는 아이들도 그렇고 이제 학부모들도 그렇고 교과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 현실을 잘 아는 거예요. 너 열심히 안 할 거잖아. 빨리 그냥 끝내자. 너 어차피 해봤자 안 돼. 왜냐면 교과는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이제 그걸로 합쳐서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교과 전형으로 선택을 했다. 그럼 이제 뭘 확인해 보셔야 되냐? 교과 전형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과 100이라고 나와 있는 학교들은 그냥 무조건 성적만 본다는 얘기예요. 무조건 성적만 볼 거야. 근데 어떤 학교는 똑같은 교과인데 교과 70에 생기부 30을 볼 거야. 주로 대부분 인서울 학교의 교과 전형, 그러니까 다 인서울 학교들의 교과 전형은 추천이거든요. 뭐 학교장 추천, 뭐 학교 추천, 추천 전형인데 추천 전형은 다 생기부가 거의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막 그 교과의 그 입결들 보여드렸잖아요. 그 입결이 어떤 학교는 교과 100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솔직히 100% 무조건 작년 입결을 따라간다고 얘기하기 좀 모호하긴 하죠. 왜냐하면 30% 학종의 요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종이라고 하는 건 생기부 내용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100이야. 교과 100이야. 근데 네 성적이 이 교과 100인 학교에 한 최근 2, 3년치 입결에 들어가네? 그럼 영화는 붙어요. 왜냐면 다 그렇게 원서를 쓰기 때문에. 영화는 붙습니다. 그러니까 100% 확실한 거는 교과 100인 학교가 내가 쓸래? 그러니까 네가 너 수식 정시까지 안 가고 수시에서 끝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어떤 전형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교과 100인 전형을 한 군데는 분명히 써야 되는 거죠. 100% 붙을 가는 데를. 이해되셨죠? 근데 생기부가 30% 들어간다? 그러면 잠깐만. 너 근데 입결 보니까 너 좀 딸리는데? 너 생기부 되게 좋잖아. 뭐 그럼 써도 되는 거지. 근데 너는 지금 작년 컷보다 조금 높은데 너 생기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 너 생기부 학교 맨날 다니면 뭐 대충 생기부 뭐 열심히 뭐 발표 같은 것도 안 하고 생기부 별로이지 않아? 하면 쓰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 수시에서 끝내고 싶다. 교과 전형을 쓰고 싶다. 그렇다면 교과 100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과 100은 요거는 변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서울의 학교의 대부분은 교과 100인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생기부 30%가 들어갑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100% 교과는 이 변수가 적은 거고 입결 확인해서 지원해라. 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개는 수능 최저를 확인하셔야 돼요. 수능 최저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아주대 보세요. 이게 아주대 교과인데 수능 최저가 충족한 비율이 그죠? 평균적으로 한 절반이 좀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이거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예요. 왜냐면 수능 최저가 아주대가 뭐 2합 5, 뭐 2합 7, 뭐 3합 7, 3합 7 아니면 2합 5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3합 7이면 2합 5면 두 과목을 한 개 2등급 받고 한 개 3등급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못 맞힌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걸 못 맞힌 애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죠. 이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수능이라고 하는 건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열심히 하는데 필요 없어요. 남들보다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수능 때 되면 이제 정시하는 애들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이 교과를 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 정도는 무조건 맞춘다고 공부 잘 안 해요. 네, 그러면 당연히 열심히 한 애들에 비해서 더 밑으로 밀리는 건 당연한 거죠. 3월달, 5월달에 자기 모의고 3월달, 6월달에 자기 모의서 성적이 수능 때까지 간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나 이 정도 맞는데? 뭐 앞으로도 이 정도는 껌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대부분 다 그런 거에서 수능 최저를 먼저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도 일단 무조건 그죠? 수능 때까지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는 네가 무슨 수능이야. 넌 성실하지도 않고 열심히도 안 하는데 우리 웬만하면 그냥 수시로 끝내자. 그럼 반드시 어떤 전형을 쓰셔야 되죠? 교과에 교과 100인데를 쓰시고 수능 최저가 없는 데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 거의 수능 준비 안 하고 대학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학교는 아마 이런 데 가려고 너 지금까지 학원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여서 공부한 거야? 라는 말씀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절반 정도가 못 맞추잖아요. 그죠? 걔네들이 다 좀 특징이 물론 뭐 100%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2합 7이야? 뭐 2합 5야? 3합 7이야? 두 과목만 공부해요. 두 과목,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하는 애들이니까 이 두 과목도 겨우겨우 하는 거예요. 그냥. 수능 하기 싫어. 열심히 할 자신 없어. 그죠? 그러니까 두 과목만 2합 5만 하면 돼. 이것만 할래. 그래서 두 과목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 등급 컷을 뭐 이따가 제가 잠깐 못 써서 보여드릴 텐데 등급 컷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막 널널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탐구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는요 한 두 문제 더 틀리면 등급 차이가 두 등급, 세 등급까지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주로 최저를 맞춘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애들이 탐구 공부하는 게 제일 쉬우니까 탐구를 대부분 탐구 한 과목 하고 뭐 수학 좀 잘하면 수학으로 이렇게 하면 돼. 이 정도 충분히 나와. 근데 탐구에서 변수가 진짜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면 자기 평소에 한 2등급 나왔는데 수능 때 뭐 갑자기 막 긴장 많이 하고 배가 아프고 화장실 하고 갔다 왔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보다 한두 문제를 더 틀리면 등급이 2개 이상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탐구는 다 촘촘하게 모여있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이 탐구 이제 망하고 수능 시험 못 맞췄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3합 7이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딱 세 과목만 공부해요. 정말로. 세 과목만 공부해요. 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탐구랑 영어인데 영어를 또 예를 들자면 영어 무조건 절대 평가니까 영어 무조건 저 2등급 이상 나와요. 근데 올해 영어가 무지하게 어려웠거든요. 지금 1등급이 뭐 6%인가 뭐 나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 애들이 이제 평소에 2등급 받는 애들이 갑자기 4등급 떨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 수능 최저라고 하는 것을 맞추려면 몇 과목 이상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 3과목? 이제 많은 애들은 4과목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수능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수능 준비까지는 가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를 준비한다라고 해도 결국은 일단 수능까지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원에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할 때도 교과 100은 물론 있어요. 저 지방 쪽에는 뭐 교과 100 그냥 넣어서 가 이런 애도 있기는 한데 네가 어느 정도 욕심을 가지고 경기대 이상의 학교를 가려고 한다면 수능까지 준비는 필수다라고 항상 얘기하고 있고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을 준비하는 것도 어쨌든 수능 준비는 필요하다. 자, 학종으로 결정을 했어요. 야, 너는 지금 성적 안 된다. 근데 너 학교에서 어쨌든 생기부 열심히 치우고 선생님이 너 생기부 좋대. 너 생기부는 되게 괜찮은 편이래. 물론 성적이 안 좋으면 생기부가 아무리 좋아도 잘 안 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솔직히 특목 자사고 애들의 생기부는요. 그냥 대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반고 생기부하고 특목고 생기부 2개 갖다 놓고 학교 이름 다 가리고 야, 둘 중에 어느 생기부가 좋니? 라고 그냥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대학 뭐 입시 아무것도 모르고 생기부 내용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2개 비교해봐도 이게 좋은데요? 라고 다 고를 수 있을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솔직히 뭐 일반고에서 너 생기부 되게 좋잖아 라고 하는 건 그냥 어떻게 보면 되게 우물한 개구리인 거죠. 전국에 있는 애들과 경쟁을 하는 건데 특목자사 애들이 이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물론 요즘은 그게 많이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많이 바뀌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 학종 전형의 문제는 뭐냐면 불확실을 한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점수화해서 몇 점 이상이면 너 붙어 아니면 점수별로 줄을 세워놓고 뭐 합격 불합격 가리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학종 전형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6학종을 쓴다? 만약 6학종을 쓴다? 이건 어떤 얘기겠어요? 난 수능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도 그냥 수능으로 갈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6학종을 쓰는 거고 대부분 수시에서 끝내려고 하는 애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 전형을 썩죠. 근데 이 교과 중에서도 교과 100 그리고 수능 최저 없음 이런 데를 쓰는 거예요. 한 군데를 박아놓고 그럼 나머지 좀 소신껏 쓸래? 이렇게 가는 아이들은 수능까지 안 가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학종을 만약에 뭐 내가 생각을 한다면 이런 요소들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쨌든간 6학종을 쓰려면 뭐 수능 준비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종은 붙은 애도 자기가 몇 년인지 모르고요. 떨어진 애도 자기가 몇 떨어진지 몰라요. 학교에 전화해서 가르쳐 달라고 해도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네가 어떤 이유 때문에 네가 어떤 항목에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졌어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기 쉽지 않습니다. 6학종은 뭐고 4, 5학종은 뭐예요? 죄송합니다. 총 6개의 수시 원서를 쓸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6학종 6개를 다 학종으로 쓸 건데 이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4, 5학종은 6개 중에 한 4개, 5개는 학종을 쓰고 한두 개는 교과를 쓸래. 왜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 학종의 불확실성 때문에 교과에서 확실하게 붙을 만한 학교들을 한두 개를 쓰죠. 수시에서 끝낼 사람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정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시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혹시나 이제 오늘 설명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이제 아이한테 얘기하는데 나는 교과 하면 열심히 할 자신 없구나, 열심히 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교과를 하건 학종을 하건 당연히 수능 때까지 열심히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저는 수능 자신 없고요, 그냥 수시에서 끝내려고요 하는 애들은 나 공부하기 싫어, 똑같은 얘기. 자, 앞으로 열심히 안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똑같은 얘기. 그래서 이 정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학종이나 교과를 선택하는 거에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3학년 되면 3월, 5월, 6월, 7월, 9월, 10월 거기에 사설 모의고사를 매달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 모의고사 점수들을 관리를 하면서 모의고사 점수 성적을 가지고 수시 원서 쓸 학교들의 위아래를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너 내신이 지금 3점 몇이야? 그러면 지금 경기대를 갈 수 있는 아이인 거잖아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근데 얘가 모의고사를 봤더니 다 2등급은 나오네? 그럼 얘는 경기대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항상 가장 공신력이 있는 네 성적에 대한 공신력이 있는 건 수능밖에 없습니다. 학교 내신이 좋다고 해서 그 아이가 실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어느 정도 성적 유지를 해서 네가 이 정도 나오니까 너는 수시에서 이 정도 쓰자. 너는 지금 내신이 지금 3점대고 2점대지만 너 수능은 1등급 나오잖아. 그럼 이거는 쓸 필요 없잖아. 그럼 우리 학종으로 더 올려 쓸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시 원서 쓰는 거의 기준은 정시 성적을 가지고 항상 기준을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수능이라고 하는 건 정말 큰 시험이기 때문에 시험에 약한 애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실전에 들어가면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장이 예민해져가지고 화장실 들어가고 진짜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올해 지금 고3 수능 본 아이들도 저한테 지금 얘기 들어오니까 영어 시간, 수학, 국어 시간에 국어 너무 어려워가지고 화장실 들락날락 걸어서 못 봤어요 라고 하는 애가 지금 벌써 3명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별거 아닌 것들이 그 당일날은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평소에 별 신경 쓰지 않은 것들이 그때는 되게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 얘가 학교 시험 감독관 선생님이 앞에서 다리를 들들들 떨어가지고 그죠? 진짜 들들들 떨어가지고 얘가 이제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별 신경 안 썼을 텐데. 왜냐면 다리 떠는 사람 진짜 많잖아요 주위에. 근데 얘가 그 예민한 순간에 오니까 학교에서 다리 떠는 선생님 보니까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이제 다리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떨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게 솔직히 그 선생님은 떨고 싶어 떨겠어요? 그래서 안 떨다가 한 10분 전에 다시 또 막 떠는 거죠. 그게 여학생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또 여학생인데 한 번 얘기했는데 선생님이 안 오셔지니까 또 얘기하기 뭐한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망쳐버려. 더구나 재수생이었어요. 네. 이런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물론 수능이라고 하는 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무조건 정시까지 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개인 차에 따라서 얘는 좀 예민하고 시험에 약하고 이런 애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이제 더 잘 보셔야죠. 얘가 과연 정시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시가 수능이 결국은 수시 원서 쓰는 거의 척도다. 기준을 삼으시는 건 항상 정시 성적 관리를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정시를 준비하려면 당연히 성실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실함이 없으면 정시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안 하면서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파이터인 애들이 있는 반면에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저 정시 파이터인데요? 이런 애들 많아요.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일까요? 내신 공부하기 싫은 거를 그냥 표출하는 거죠. 자기 방어적인 다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안 해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저 내신 안 할 건데요. 저 수능으로 대학 갈 건데요. 근데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열심히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나름 진짜 열심히 해요. 맨날 스카우트 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있고 중요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해요. 네. 더군다나 뭐 인서울 학교 가고자 하는 애들은 그냥 100%다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냥 자기 열심히 했대요. 안 중요해요. 그냥 찡찡거리는 거죠. 그냥 옆에 있는 애보다 더 하려고 해야 되고 이런 자세가 없으면 솔직히 정신은 가기 힘들어져요. 엄청나게 성실해야 되죠. 엄청나게 성실해야 됩니다. 네, 물론 학교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뭐 우리 아이는 정시로 그냥 수원대만 가도 돼요. 네, 수원대는 다 4등급 나오고 가고 별개의 얘기죠. 근데 또 그들만의 경쟁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정시는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옆에 있는 철수보다 열심히 해야 되고 옆에 있는 영희보다 네가 더 열심히 할 자신이 없으면 근데 대부분 애들은 자기만 열심히 한 거에 그냥 열심히 했는데 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받아주시면 안 돼요. 저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저 진짜 열심히 하는데 어쩌라고 다 열심히 해요. 다 열심히 해요. 정말로.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은 이제 내신처럼 단기간 집중해서 내는 점수를 내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제 수능은 장기간에 1년 동안의 계획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리고 공부할 과목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국어, 수학, 그다음 뭐 영어는 뭐 정시에서 안 중요하다 해도 뭐 영어, 그다음 탐구도 뭐 이제 좀 경기권에 있는 학교 갈래요? 그럼 한 과목, 뭐 인서울 학교를 갈래요? 그럼 두 과목, 그럼 5과목 공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남은 시간은 1년이에요, 그죠? 남은 시간 1년인데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5과목을 1년 안에 내가 원하는 성적을 만들려면 한 과목을 한 2달 안에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3과목을 시험 보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3과목을 2달 시간 주고 너 이거 다 끝내봐. 목표가 1등급인 애는 2달 동안 1등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산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1년인데 5과목을 점수를 만들려면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1년? 와, 시간 너무 많은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아니에요. 2달 동안 네가 원하는 성적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한 과목당. 물론 뭐 경중에 차이는 있지만 그냥 대충 계산하는 겁니다. 네,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죠? 계획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그 계획의 기준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월 모의고사 점수를 기준으로 난 다음 달 모의고사에 몇 점 만들 거야. 다음 달 모의고사에 어떻게 공부를 할 거야. 다음 달 모의고사 때 어떻게 만들 거야. 이게 수능 때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모의고사를 가지고 내 점수를 만들어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네, 수능을 잘 보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시 입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2025학년도 입결입니다. 성대는 정시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100분이거든요. 89%면 상위 89%니까 등급으로 따지면 1등급이 4%잖아요. 2등급까지가 11%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성대 뭐 작년 건설환경공학부 같은 경우에는 국어 한 평균 2등급 정도에 이제 수학도 93%니까 뭐 2등급 초반인 거죠, 그죠? 4%, 그러니까 96%까지가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신 뭐 탐구는 뭐 거의 100% 만점 가까이 나오는 애들이 갔던 거고, 아무튼 평균적으로 성대를 가려면 1등급이 뭐 국영, 수탐, 뭐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일단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공학계열 같은 경우 3등급 받아도 가잖아요. 영어는 수능에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어는. 그러니까 영어는 한 3등급 정도만 나오면 이제 영어 공부는 잠깐 너 이제 다른 과목 신경 쓰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해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영어 공부 제일 많이 해요. 네, 뭐 쉬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원에서 뭐 빡세게 시키면 뭐안 해놓으면 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영어 학원도 정시 위주로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영어 학원 보내주는 것도 이제 좀 생각해 보셔야죠. 이게 우선일까 지금 내가? 국어가 안 되는데 영어 잘해서 뭐예요? 수학이 안 되는데 영어 잘해서 저 뭐 수학하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아니고요. 네. 기회가 되면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영어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는. 네, 그래서 성대를 가려면 보통 평균적으로 1등급 네, 한 2개 정도는 보여야 되는 거고요. 네, 2등급 하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평균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96 안으로 도는 게 1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정시는 등급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표현하기 쉽게 지금 등급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100분위에 따른 표준 점수가 중요합니다. 경희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뭐 이런 한예과는 제외하고 일반적인 과들은 한 10%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평균 10% 내외. 그러니까 성적표에 일단 다 2등급은 다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2등급 다 이상은 찍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주대는 평균 100분위가 이제 조금 여유가 생겼죠? 그죠? 20% 내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적표에 일단 기본적으로 다 2는 찍되 이제 3에 가까운 2?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면 24%까지가 3등급이니까 24%까지가 3등급이니까 일단 아주대 정도를 가려면 성적표에 일단 2는 다 보여야죠. 그죠? 가끔 3하나? 뭐 3하나에 뭐 한 2, 2개? 요 정도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경기대 아까 보였던 성적 분포입니다. 경기대도 요 정도 선에서 제일 많죠. 80, 85. 역시 마찬가지 경기대를 가려면 뭐 지금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도 보면 한 80 몇 프로 이 정도 되는 거니까 일단 성적표에 다 3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봤는데 다 3이 나왔다. 딱 경기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원대입니다. 수원대는 보시다시피 3점대 중반 정도 되니까 일단 성적표에 다 4 찍으면 갈 수 있는 학교예요. 다 4. 물론 정시에서도 그냥 제가 지금 되게 간단하게 이렇게 등급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학교들마다 뭐 국어가 몇 프로야, 수학이 몇 프로야, 뭐 영어 몇 프로야, 반영 비율이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확인해 봐야 될 것 중에 한 개입니다. 제가 뭐 나중에 혹시나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이 학교별로 좀 더 자세하게 보는 거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고사 입시의 기본 출발, 결정, 처음 이거 어떻게 할 건지 그거 말씀드리고 있는 거니까 정시는 그래요. 그래서 아까 뭐 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너는 정시로 한번 열심히 해보자. 그럼 일단 얘가 엉덩이심이 얼마나 있는지, 얼마나 버티고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없다면 정시는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시 위주로 가는 애들의 특징이 저 내신 안 할 건데요. 그거 다 자기 회피입니다. 잘할 자신이 없으니까 미리 못한다고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안 한다고 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고3 내신은 기본적으로 고3 내신은 다 수능 특강에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내신 준비하는 거나 수능 준비하는 거나 고3 내신은 주요 과목 기준으로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정시 파이터라 내신 안 할 건데요. 그런 애들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방어적인 미리 공부 뭐 안 나올 거를 미리 자기가 아니까 그냥 방어적인 기질을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얘가 뭐 정시로 갈 생각이 정말로 있다면 학교에 있는 애들을 제껴야 전국에 있는 애들 제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내신도 당연히 잘 챙길 수 있어야 돼. 어차피 수능 특강에서 보는 것들이니까 수능 공부와 동일해. 근데 이제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이공계열 학생들 중에서 확통. 이공계열은 이제 확통을 수능을 안 보잖아요. 이공계열은 확통을 수능을 안 보니까 혹시나 정시로 우리 결정을 했어. 근데 뭐 확통은 그래 결단 내리자. 깔끔하게 놓자. 그건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확통은 어쨌든 정시에서는 지금 수능에서 보는 과목이 아니니까요. 근데 확통을 제외하고 다른 과목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때 전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학도 어쨌든간 짧은 범위를 수능 특강으로 막 공부를 하면서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건 딱 내신 준비하는 그 기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능 준비할 때는 전체적인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혹시나 내신을 버린다고 막 하고 내신 대충 볼 거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집에 가셔서 그냥 혹시나 뭐 여기 있는 자녀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그냥 시끄러워 저한테 보내세요. 그러시면 돼요. 내신은 기본적으로 확통을 제외하고는 이공계 기준으로 국영수는 하자. 똑같다. 그리고 정시로 간다면 이제 학습 계획 세우는 게 구체적으로 실천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계획표가 없이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달 안에 내가 한 과목당 2달 안에 내가 원하는 점수를 만들어야 됩니다. 정말 시간이 촉박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말 계획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뭐 한 달 단위까지 세우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솔직히 이게 습관이 안 되는 애들은 그것도 힘들고 그냥 매일매일 뭐 오늘 뭐 공부할지 오늘 할 것만 점검하고 하자. 이 정도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주 단위가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공부 계획 세우는 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보는 모의고사들, 교육청 모의고사가 됐건 평가 모의고사가 됐건 이게 이제 6월, 7월 모의고사까지 보고 나서 수시 원서를 쓰거든요. 그때까지 수시 원서를 정말 잘 써지게 만들려면 모의고사 점수 관리를 하셔야 돼요. 네, 모의고사 점수가 확실하게 실력이 잡혀있는 애들은 수시 원서 쓸 때 별 고민하지 않아요. 네, 그냥 나는 수능 연습 정도 나올 수 있는데? 라고 하니까 수시 원서 쓰는 게 상당히 편해지죠. 근데 수능 준비가 안 돼 있고 공부를 안 하는 애들은 그게 안 돼 있는 애들은 수시 원서 쓸 때 머리가 완전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직까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제 뭐 이런 얘기 그때 시작하기 늦습니다. 늦습니다. 그래서 매월 보는 모의고사 성적 관리가 엄청나게 중요하다. 엄청나게. 네, 정시를 염두에 두고 있는 혹시 자녀분이 있다면 반드시 매월 모의고사는 체킹을 하고 해야 정시로 잘 갈 수 있어요. 자, 이제 논술입니다. 마지막인데요. 논술을 생각했다라고 하면 일단 꼴랑 한데 뭐 했니? 2년 동안 너 뭐 한 거야, 이 새끼야? 그거예요. 일단 반성해야 돼요. 논술을 했다라고 마음 먹었다는 얘기는 일단 2년 동안 학교 생활이 됐건 뭐가 됐건 열심히 안 했을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경쟁률 높고요. 그리고 이 경쟁률을 잠깐 먼저 보고 갈까요? 빨리 볼게요. 성대 논술이거든요. 경쟁률 보이시죠? 네, 미쳤어요. 더군다나 뭐 수학 잘한다는 애들만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와중에 거의 평균 100대 1을 뚫어야 갈 수 있습니다. 뭐 성대뿐만 아니라 경제 논술을 봐도 2025년 5학년도 경쟁률이 그죠? 요래요. 그리고 인원수도 적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혹시 수성고 수성고 많거든요. 논술을 하면 돼. 되게 쉽게 얘기해요. 자기 정시 파이터에 논술을 할 거래요. 남고에는 정말 그런 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렸으니까 시끄러워. 저한테 보내세요. 분명히 많을 겁니다. 물론 경기대 논술은 수능 최저가 또 있기 때문에 결국은 58대 1이었던 과가 수능 최저 맞춘 애가 30%가 안 됩니다. 물론 경쟁률은 떨어지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논술도 수능 준비는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도 많아요. 논술은. 수능 최저가 없는 학교는 경쟁률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러니까 논술로 가고자 하는 애들도 결국은 정시준비가 된 애들이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죠. 걸러지는 게 생기면 생길수록 합격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경제뿐만 아니라 뭐 아주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최저가 없습니다. 뭐 평균 다 뭐 50대 1, 뭐 60대 1 이렇죠. 정말 되게 힘들어요. 논술은 일단 논술을 준비할래요 하면 일단 머리 받고 반성부터 지난날을 반성하며 넌 낮은 확률을 뚫어야 돼. 그리고 운이 작용합니다. 왜냐면 논술이 운이 왜 작용하냐면 수능은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애들이 똑같이 시험을 봐서 위에서 자르는 거잖아요. 근데 논술은 그 과에 지원한 애들끼리의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이과가 논술 점수가 되게 낮은데?
여기 있다. 자, 보시면 점수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야, 뭐 생각보다 이거 낮은데? 60점? 낮은데? 근데 이게 올해도 그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이거 운이 좋은 거죠. 왜냐면 정말 재수 좋게 미래 모빌리티 학과의 14명이 수학을 다 못하는 애들이 쓴 거예요. 붙을 수 있는 거죠. 얘는 이때는 얘네보다 조금 잘했으면. 그러니까 논술은 이런 운이 있어요. 근데 뭐 인생을 운에 맡길 수 없잖아요. 네, 그럼 뭐 당연히 학원도 보내시면 안 되고 어디 산에 가서 돈 닦아야죠. 네, 근데 논술은 이런 운도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수학을 진짜로 잘하는데 정말 재수없게 그과에 나오다 수학 잘하는 데 많이 지원하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술은 기본적으로 운도 많이 작용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논술을 준비한다? 네, 그럼 뭐 그냥 로또 긁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 물론 네, 웃기자고 한 얘기고 그만큼 운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논술은 뭐 수리 논술, 인문 논술, 약술 논술 이렇게 있는데 네, 논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정시 병행은 필수. 네, 왜냐면 되게 어렵다. 약술 논술은 일반 논술이랑 다른 게 약술 논술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지금 많이 늘어나긴 했는데 일반 논술과 약술 논술은 차이가 있습니다. 약술 논술은 그러니까 수학을 잘 못해도 그러니까 일반 인서울 상위권 대학의 논술이랑 다른 점은 학교 서술형 수준의 시험 문제 10개를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9개. 이것도 학교마다 다릅니다. 네, 보통 평균적으로 한 9개. 그리고 국어도 봅니다. 그걸 또 안 보는 학교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수준이 좀 떨어지는 학교들이죠. 원래 이게 가천대가 약술논술 되게 유명한데 작년부터는 국민대까지도 약술논술이 생겼고 네, 그리고 상명대, 인서울 학교들 중에서는 상명대, 국민대 이 정도예요. 네, 근데 네, 그 학교들은 인원수를 조금밖에 안 뽑아요. 그게 역시 되게 힘들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부분 가천대를 준비하는 애들이 이제 약술논술을 많이 쓰는데 가천대를 준비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있겠어요? 내신 등급이 한 2점대가 3점대, 4점대, 5점대 있는 애들. 그러니까 논술은 기본적으로 약술이 됐건 일반이 됐건 일단 2년 동안 학교 생활을 열심히 안 하는 애들이 다 쓰는 전형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신이 망가졌어. 그러니까 마지막 논술이라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내신은 4, 5등급인데 충청권 내려가기 싫고 어떻게 아둥바둥 가까운 데는 가고 싶다. 그런 애들이 이제 약술 논술을 쓰는 거고 네, 기본적으로 약술 논술을 준비하려면 수능에서 3등급 정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논술을 준비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중경인 이상을 논술로 써야겠다? 1등급 무조건 너 수능 1등급 나온 거 모의고사 1등급 나온 거 보여줘.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근데 모의고사 1등급이 안 나온 애들은 지금 중경인 인서울 학교들의 일반 논술은 붙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만큼 수준 높은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 수능에서 킬러급의 문제들을 못 풀어내면 논술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또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논술로 쓸 건데요. 논술로 갈 건데요. 그러면 일단 너 모의고사 1등급 보여줘 하시면 돼요. 일단 모의고사 네가 한 2번 정도 1등급 나오면 생각해 볼게요. 물론 중경외시 이상의 인서울 상위권 학교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힘들어요. 경쟁률 보시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내가 올해 어떤 전형을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대충 뭐 느낌이 오시죠? 물론 되게 지금 축약해서 말씀드린 건데 입시가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정말 학교들마다 똑같은 교과인데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학종은 어떻고 내신 성적 반영하는 것도 전 과목을 보느냐 뭐 주요 과목만 보느냐 아니면 네가 잘 본 뭐 과목 중에 골라서 보느냐 이것도 뭐 학과가 다 다르고요.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간략하게 전형 지금 현재 독성 아이들이 어떤 전형을 어떻게 선택해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올해 수능 분석을 간단하게 할 건데,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이거는 이제 지금 고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삼 그리고 여기 학부모님들 자녀들 지금 수능 볼 때도 마찬가지. 별다른 모험을 하지 않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수능도 보시면, 자 이게 지금 왼쪽이 수능 문제고요, 오른쪽이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능 문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비슷한 문제들을 제가 딱 따온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다 따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거의 뭐 복제했다시피 비슷한 문제들이 거의 다 출제가 됐고요. 네, 그러니까 큰 모험을 하지 않는 거죠. 네. 어차피 마지막이고 이제 교육과정이 바뀔 텐데, 그러니까 큰 뭔가 머리를 쓰고 뭔가 다른 방향으로 뭔가 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건 정말 확실합니다. 네, 이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과목들은 뭐 제가 뭐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수학 같은 경우는 아마도 앞으로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정시 준비도 할만하다. 네, 얼마든지 난 정시를 하겠어라고 하면 바람직한 방법을 가지고 가면 하기가 어렵지 않을 거다. 정말 비슷해요.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면 생긴 것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뭐 이번 수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만 한 최근 3, 4년치 것만 열심히 정리하고 풀고 개념 이해하고 노트 정리하면서 완벽하게 숙제를 했다면 2등급 이상 나올 수 있는 시험이었어요. 네. 물론 그 완벽하게 이해하고 숙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공부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올해 수능은 평가원이 평가원을 복제했습니다. 수능도 평가원 내는 거기 때문에 6월, 9월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킬러 문제가 다시 부활했나? 그러니까 이게 작년까지 수능은 킬러 문제를 없애면서 전체적으로 그냥 다 4점짜리 문제들을 고르기 어려운 문제들을 냈다면 올해 수능 같은 경우에는 다시 예전처럼 전체적으로 다 쉬워지고 한 3문제가 무지하게 어렵고 또 갑자기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미적분이 점점 이제 쉬워지고 있고요. 확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 이유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니고 확통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것도 전 개인적으로 좀 학부모님들께서 막 데모해본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과 애들도 확통론에 들어와 이러고 있거든요. 미적분 공부 안 해도 돼 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애들이 1 더하기 1을 몰라? 이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학 과정을 공부하는데 미적분을 안 하고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그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튼 올해도 저도 뭐 고사들을 받아왔지만 확통할래요 정말 많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사탐런까지 생겼죠. 이제 과탐도 안 해도 공대로 올 수 있대요. 지금 아마 올해는 뭐 전면 다 작년인가 똑같다면 그러니까 올해 내년 똑같을 거예요. 사탐 2과목 보고도 자연계 지원할 수 있어요. 사탐 과목의 선택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겠죠. 탐구 과목의 선택, 탐구 과목에서도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수능을 잘 보려면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모의고사 분석, 모의고사 점수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킬러 문제 다 틀려도 1등급 나옵니다. 이게 이제 과거 이제 여기 있는 뭐 학부모님들이 수능 볼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죠. 그때는 1등급 받으려면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킬러 문제들은 어느 정도 소화가 돼야 1등급이 나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킬러 문제 나온 거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나는 1등급 플러스 알파로 수학에서 최대한 다른 애들과 점수를 벌리겠어 라고 한다면 이제 이런 아이들은 킬러 문제를 맞추고 킬러 문제를 풀어내는 훈련들을 해야 되겠지만 수학량 1등급만 나오면 저는 진짜 너무나 황송합니다. 킬러 문제 공부 안 해도 돼요. 다 틀려도 됩니다. 나머지 문제를 다 맞춰도 1등급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많이 푸는 훈련보다는 정말 기본기를 잘 쌓는 공부가 정말로 많이 중요하고요. 이건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게 점점 학력이 떨어져요. 아이들이 수학을 잘 못합니다. 열심히 안 하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말 많이 투자해야 되는 과목인데 그냥 수학을 그냥 별다른 다른 뭐 국어랑 영어랑 똑같이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수학 공부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근데 요즘 아이들은 수학에 그렇게 큰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런 현상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기회예요. 뭐 수학을 좀 못하지만 그냥 조금만 하면 너도 1등급 받을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킬러 문제를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옵니다.
흔히 얘기하는 막 고난도 문제다 라고 하는 걸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이 등급 컷을 보시면 그죠? 올해 나온 수능이 딱 보이죠? 세 문제가 어려웠던 거예요. 1등급 컷이 이과 기준 87, 78, 6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 문제가 어려웠던 문제 세 문제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옵니다. 어려웠던 문제 세 문제 다 틀려도 1등급이 나와요. 네, 물론 확통은 일단 기본적으로 확통에서 1등급을 맞으려면 확통은 틀리면 안 됩니다. 혹시나 확통런을 생각하고 있다면 확통은 나는 1등급을 맞아야 되라는 기준을 가지고 인수를 들어갈 거야 라는 학생들이 확통론을 한다라고 하면 다 맞을 생각하고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확통론을 할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 아니면 한 3, 4등급 목표를 공부하는 아이들은 확통이 훨씬 등급받기 쉽습니다. 네, 공부 양이 미적분과 확통은 뭐 3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열심히 안 하려고 하면 그냥 너 경기도 정도만 가보자 3등급만 가보자 확통으로 하는 건 어때? 이것도 뭐 괜찮은 공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공계열을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은 올 수능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이 고3 프로그램이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고3 되면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전 모의고사를 보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실전 모의고사를 매번 시키고 그 매번 실전 모의고사 본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점수 관리 그걸 다 데이터화해서 그걸 전부 다 데이터화해서 네, 그걸 점수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 그러니까 고3이 됐건 뭐 고1이 됐건 고2가 됐건 수학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답 정리 분석이거든요. 지금 아이들이 쓴 거 노트, 저희 학원 노트에 이런 식으로 오답 정리하는 거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하고요. 네, 오답 정리를 하지 않으면 수학 공부는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돌아가셔서 우리 애가 수학 공부 열심히 하나? 뭐 오답 정리한 거, 노트 정리한 거 갖고 와봐. 없는데요?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열심히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한 아이들일수록 네, 이런 노트 정리가 확실합니다. 수학 공부는 기본적으로 노트 정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필수적. 주일에 모의고사를 보고 네, 이제 뭐 밑에 반 아이들은 킬러 문제 안 하고 기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걸 1년 동안 연습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간 때문에 뭐 못 풀었어요, 뭐 때문에 이런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등급을 받는 모의고사 일주일에 한 번씩 풀이 수업을 한다. 그리고 저희는 학교에서 보는 모의고사 이외에 한 달에 한 번씩 수능 전과목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능 전과목, 수능 시간표와 동일하게 아침 8시까지 와서 8시 40분에 국어가 시작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내신 준비하는 시간 기간은 빼고 한 달에 한 번씩 실전 모의고사, 수능 실전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수학뿐만 아니라 전과목 다. 네, 전과목 다 저희는 모의고사를 네, 보고 있습니다. 매년 뭐 매월 항상 진행하고 있고요. 오답 정리하는 거 그리고 뭐 논술 수업 역시 뭐 다 준비가 되고 있으니까 수학에 관해서는 학원에서는 다 모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계속 수능 잘 봐야 되니까 수능 위주로 공부를 하고 내신 기간에는 이제 수능이 필요한 애들은 정시 대비반으로 옮겨서 정시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반도 운영 중이고 네, 나머지 애들은 이제 내신에 집중해서 내신하는 반도 운영 중이고 학원에서는 뭐 그렇게 수능에 대비해서 내신에 대비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시죠? 제가 지금 뭐 어쨌든 한 1시간 정도 가량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한 입시의 100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린 거 하나하나에 모든 경우가 한 100가지 이상씩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마다 정말 다 다르고 어렵잖아요. 이거 부모님들 어떻게 공부하세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래서 학원이 존재하는 거고 네, 저희도 그것 때문에 뭐 항상 공부하고 항상 토의하고 항상 쳐다보고 힘들어요. 그런데도 잘 머릿속에 잡히지 않아요. 워낙 이게 입시가 워낙 복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지도할 테니까 혹시나 오늘 뭐 이 내용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성주영 선생님 답변 드릴 테니까 유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 할 거고. 네. 아니요. 확통은 그 뭐 인문계열 학생들, 그러니까 인문계열 학생들도 그렇고 자유계열 학생들도 그렇고 2학년 때 한 학교가 있고 3학년 때 한 학교가 있잖아요. 그거는 정규 수업에 다 내실 일단 깔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는 오늘 들은 말씀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부모가 아이에게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혹시 고3 아이들만 따로 모으셔가지고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을 이렇게 세미나처럼 해주실 계획 있으신지 여쭤보고. 네, 맨날 하는데 맨날 반에 들어가면 맨날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해주시는 그거하고 이렇게 딱 고3 알겠습니다. 모아서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저희 설문조사 오늘 끝나고 다 나갈 건데 그 내용 써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당연히 해야죠. 10번이고 100번이고. 네. 그리고 다음 순서는 저보다 훨씬 더 고급 정보를 많이 주실 거고 저희 입시 프로그램 입시 내비게이션을 기획하고 개발하신 그리고 전국에 뭐 1년에 150여 회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뭐 지자체 학교 학원 신준호 대표님이거든요. 네, 큰 박수로 오실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